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작가이자 행복한 교사 노지원입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지난번 안내드린 영상과 다르게 좀 번외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 속마음 좀 드러내려고요. 좀 펼쳐 보이려고요. 그 다음 2번째는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이 좀 너무 원리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들, 제가 이제 제 속마음을 좀 펼쳐내 보이자면, 제가 제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제 책이나 유튜브는 하나의 도구,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수단과 같은 것이지 이것이 제 목표는 아니에요. 물론 책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속마음? 어쨌든 자, 책을 많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책만 많이 팔리길 바랬다면 그러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드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사실 제 책을 보시면 위로나 격려, 응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다시 상처받고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뭔가 결과를 바꾸시려면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뭔가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최종 목표, 어쨌든 이제 중간 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저의 그 중간 단계 목표는 교사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우리가 독방 육아 하면 어떠세요? 그 독방 육아맘 그 카페 가서 맘카페 가서 푸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공감대에서 어떤 또 힘을 얻으시잖아요. 저는 그와 같은 교사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독방 담임하시잖아요. 독박 교사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뭔가 어딘가에 터트려서 함께 공감받고 거기서 또 다른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해나갈 수 있고 이와 같은 커뮤니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수법에 관련된 커뮤니티 많지만 그와 같은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함께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우리 교육의 희망과 행복을 노래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당황하셨나요? 제가 제 꿈 얘기를 하면 모두 좀 다들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8년여 동안 그 꿈을 꾸어왔었고요. 근데 그 8년 동안 한 3, 4년 동안은 선생님, 제가 제 꿈을 펼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몸까지 아플 정도였어요. 그 이유는요, 사실은 얘네가 되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 뜬금과 잡는 이야기 같지만 내 생활 속에서 보면요, 선생님들, 셀폰이 이기고 있었던 거죠. 이 셀폰이 자꾸 저한테 야, 네가 뭔데? 너가 뭐라고 이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 네가 뭔데 교육의 희망과 행복을 줘? 막 이제 계속해서 셀폰이 이기고 있었던 거죠. 제 자신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거대한 우리 교육에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겠어? 나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요, 셀프2가 저에게 그래도 너 하나라도 해봐. 너 자신을 믿어봐. 네가 안 하면 누가 해보겠니? 너라도 해봐. 이제 이렇게 셀프2가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스님들 앞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육의 희망과 행복을 노래한다는 것은요, 선생님, 물론 다양한 어떤 방식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고 과정, 즉 사고의 관점을 변화시켜서 조금 더 나를 둘러싼 환경들을 좀 더 희망적이고 행복하게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의 관점을 바꿔서 내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상처받지 않고 힘들지 않게끔 살아갈 수 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조금 그냥 일부의 사례이지만 이 사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가지 개인의 상황과 교사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셀프2의 내용이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끼는 거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게끔
못할 정도로 자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자, 개인의 삶에서의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습관을 잠깐 간단하게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항상 치맥을 많이 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습관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금요일만 되면, 와, 오늘 금요일, 오늘 치킨에 맥주 한 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생활해 오시다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치맥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또 먹어버렸어. 그러고 나면 어떠세요? 아, 내가 오늘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었네, 결국에는. 아, 진짜 나 이렇게 의지가 이렇게 약해. 난 진짜 이거 하나를 못 고치나? 내가 진짜 이렇게 난 진짜 나약할 줄이야. 막 이제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자제력이 없다니. 셀프원, 부정적인, 감정이 드시는 거죠. 이 셀프원이 든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요 습관에 대한 내용은 이런, 의지 박약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접근하실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 해보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비난하죠. 자책하고, 나 이 정도도 못하네. 나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습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금요일은 어떤 신호가 되는 거예요, 신호. 그 다음에 이 치맥은 어떤 욕구가 되는 거죠. 금요일 먹고 싶다. 이제 욕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사실은 반응을 하십니다. 여기서 반응은 뭐예요? 먹어요. 먹는 게 반응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보상을 받아요. 근데 사실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보상을 누구한테 받냐면 우리 뇌로부터 받아요. 뇌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은 그냥 치맥에 그 치킨의 맥주 그 맛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내가 온전히 자유롭게 즐기는 그 즐거움에 대한 보상을 우리 호르몬이 해주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습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습관을 선생님들이 그거를 좋은 습관을 못 들여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자책과 비난하시잖아요, 스스로를. 그런데 이 습관 같은 경우는 신호와 보상체계라는 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하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시간에, 신호와 보상체계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다르게 이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질없다는 거죠.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런 감정적인 소모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정적 감정에서 빠르게 빠져나와라.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부정적 감정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호와 보상 체계지 이거는 의지박약 뭐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측면이지 이 습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시기 시작하면은 이런 부정적 감정에서도 좀 더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교사의 상황에서는 있잖아요, 선생님. 아주 뭐 다양한 학생 사안들이 발생하겠지만 일단 A, B 두 학생이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퉜다 할게요. 근데 이게 서로 다퉜는데 서로 화해도 안 하겠다. 사과도 받지 않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원인을 찾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제 3월부터 굉장히 이 욕설하고 다투는 거에 대해서 지도를 엄하게 딱 하셨어. 그래서 3월, 4월, 5월 별일 없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싸우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요걸 갑자기 이제 생각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나의 지도에 좀 부족함이 있었나? 또는 내가 너무 일관성 없게 지도했던 건 아닐까? 또는 내 지도 방법이 아이들은 전달이 안 됐나?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교사에서 능력이 없는가? 이제 자꾸 이런 스스로 상처를 주게 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자책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이제 전가가 되죠. 어디까지? 근데 왜 얘네들 이렇게 이기적일까? 서로 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지? 왜 배려하지 못하지? 왜 사과를 받지 않지? 이렇게 내가 너무 아이들한테 기대했나? 이 애들이 이렇게까지 내가 좀 잘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걸까?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 물고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 부정적인 감정은 처음에는 약한데 이게 조금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감정이 압도당해요. 압도당하게 되면 매몰되고요. 매몰되게 되면 이제 과도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선생님.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한 생각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보기가 싫어지는 거야. 애들 앞에 서기도 싫고 너무 아이들한테 실망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내구조 잠깐 말씀드리고 팁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3, 4, 5월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럼 선생님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이성적인 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또 이게 그냥 별 이런 부정적인 감정 없이 잘 해결하니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느 주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능력이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막 이렇게 되게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뭐 그 주에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았어. 또 내가 좀 체력적으로 너무 부쳐. 이럴 때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때는 이미 선생님이 이 문제가 내 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야. 뭐 체력적인 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뇌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사고 체계로 바뀝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할게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체계로 이미 바뀌어 있는데 내가 원인을 찾는다 생각해가지고 자꾸 Y를 묻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나의 능력이 부족했나? 아니면 애들한테 뭐 이게 좀 전달이 안 됐었나? 아무튼 Y를 찾기 시작하면 훨씬 감정이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더 많은 감정이 들게 돼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그 감정이 매몰되고 더 많은 과도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언제든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반이든 누구에게든 이건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누구도 그냥 아이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싸우고 다투고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선생님이 how만 생각하셔야 돼요. how.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화해시킬까? 어떻게 스스로 조금 더 깨우칠 수 있게 만들까? how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 how에는요. 내가 이 문제를 내 의지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내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미 내 뇌가 이성적인 뇌에서 감정적인 뇌로 이 사고 패턴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때 내 뇌에 어떤 암시를 주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 문제보다 내가 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매번 이때는 이런 메시지를 나한테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요. 아이들 상황, 학생들끼리의 어떤 벌어진 상황은 무조건 돌발 상황이에요. 무조건 돌발 상황이 생기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된다? 이성적인 뇌에서 감정의 뇌로 사고의 패턴이 바뀌어버린다. 그럼 이때는 Y를 물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아이들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갑자기 생긴 이 돌발 상황만큼은 항상 뭘 물어라? How로 물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화해시키지? 어떻게 얘네들이 깨우치게 하지? 이와 같이 how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스로를 덜 상처 주시는 방법이에요.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생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 사안들, 그런 것들은 돌발 상황이다 라고 규정하시고요. 이렇게 학생 사안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내 능력, 교사로서의 어떤 능력을 자꾸 자책하고 비난하게 되는 이런 셀프원에서 빠르게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잠재 역량, 셀프2에 대한 믿음을 실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결국 교사의 자존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를 자꾸 전환시켜서 교사의 자존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 제 책이 너무 늦어졌어요.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1분 1초가 아까운데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책이 목표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네이버 카페에 노지연 행복한 교사 연구소 또는 그냥 노점만 치시던가 행복한 교사 연구소를 치시면 카페가 나올 거예요. 몇 분 안 계세요. 지금 관심 있는 분께서는 가입하시고 거기 게시판에 어디든 올려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 사례들을 좀 영상으로 따로 좀 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유튜브 시간 너무 길어졌죠. 아무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